네, 반갑습니다. 태용호, 지송호 등 탈북인들에 의한 가짜뉴스 팩트체크 방송 북한 바로 알기 프로젝트 통일을 생각하는 북한 이야기 오빤 갓나 스타일 4회입니다. 네, 저는 커투고요. 오늘도 조국의 반평화 반통일 세력을 저격하기 위해서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제 옆에 김현희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다. 김연희입니다. 네, 그리고 홍강철 선생님. 남과 북은 모두 내 조국이다. 홍강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리 안내해 드린 대로 두 분이 어떻게 해서 한국까지 오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이제 저희가 사회라고 하면 뭐 거의 한 달이 된 거예요, 벌써. 네, 몇 번, 뭐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짧게 만나긴 했습니다만, 그럼 이제 두 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알아볼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현희 선생님은 지금 인사를 하실 때 내 딸이 네. 보고 싶다, 내 집으로 가겠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어요. 뭐 무슨 사연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저 남쪽에도 살기 좋죠. 네, 살만한 네. 세상이죠. 근데 저는요,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제 가족입니다.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죠. 네. 그래서 굴에서 가족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그래서 내 고향에 가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이런 심정이고요. 뭐 사상, 정치 이런 개념보다는 가족이 최고예요. 근데 저는 2011년,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죠. 2011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 해서 여권을 발급받아가지고 중국에 해외 여행을 나갑니다. 아, 처음에 중국을 나가셨군요. 네, 거기에 중국에 조선적으로 계시는 저희 큰아버지도 있고 저희 사촌 형제들도 있어요. 여러 네. 명이 계세요. 그래서 언니네 집에 놀러 가는 겸 해외 구경도 할 겸 또 제가 평양에 있을 때 간 경화가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또 북이 의료 수술 같은 거는 권한의 행군을 격단하니까 많이 어렵잖아요. 의료 약도 뭐 그렇죠. 많지 못하고 그래서 중국 하게 되면 좀 큰 나라고 뭔가 발전됐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중국 나갔을 때 난 좀 건강을 좀 회복하고 싶다, 이런 욕심도 생겼고. 근데 중국 가보니까 뭐 소화 안 돼서 소화제 타고 뭐 감기약 하나 받는데도 돈을 내더라고요. 그렇죠. 전 그거 네. 몰랐어요, 진짜. 우리는 북에만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아, 북한은 전부 다 무료인데. 사회주의니까 병원에 가면 담당 선생한테 가서 나 기침해요, 아파요 하면 약을 주잖아요. 근데 아니, 같은 사회주의라고 봤는데 중국 가니까 그렇죠.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라고 사회주의라지 그렇죠. 않았죠. 네. 예. 중국도 무료인 줄 아셨던 그렇죠. 게. 예. 근데 중국이 그래도 뭐 자본주의 문화가 경제가 들어왔다 해도 네. 겪어 못 봤으니까 오직 우리한테 맞춰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더군다나 이게 네. 저처럼 국경에서 살았으면 그치. 중국을 좀 아는데 그치. 누님은 안쪽에서 네. 더군다나 평양에서 살았으니까.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 어떤 그게 있냐면 네네.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래도 세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몰라요. 아예 아, 몰라요. 오히려. 천진난만하다 할까? 어쨌든 진짜 그래 몰라요. 보면 네. 그래서 그냥 해외 나온 김에 치료받겠다 했는데 간경화를 치료받으려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이라면 차라리 뭐 눈 딱 내리깔고 야, 나 좀 도와줘 이럴 건데 내 사촌 형제잖아요. 언니한테 나 꼭 치료받고 싶으니까 너 돈 좀 대,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때 생각난 게 나도 젊었는데 내 손으로 좀 돈 벌어가지고 좀 치료받고 가면 좋지 않을까. 부모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탈북 브로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바보냐. 중국 사람들도 다 한국 가서 돈 벌어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버냐. 우리 옆집 사람도 2달 동안 한국 가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왔다. 네. 그래서 당신 불법 체류자로 한국 가서 몰래 돈 벌고 오면 중국에서 그 돈으로 치료받고 건강하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간다는 무서움보다는 내가 살아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는 게 더 욕심이 났던 거죠.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난 평양이니까 모르지만 지방 국경 같은 데는 하루에도 12번씩 밀수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 중국에. 이런 말은 들었어요. 네네. 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국경이라는 건 나 그렇게 생각한 거야. 한국하고 중국도 이렇게 그냥 우리가 중국 둔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경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로구나.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는구나. 남한에 가는 그러니까 이 한국 오는 그 여건이 없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도 그 브로커가 보내줄 수 있다니까 음. 누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쵸. 정확히 얘기하면 비자가 예, 없어도 들어올 수 있다. 근데 또 예. 들어온 게 조선족들이 많이 이게 몰래 와서 불법 체류해가지고 갔던 조선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 이야기 뭐 들려주면서 하니까 진짜 북하고 중국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중국 동포. 중국 동포들이 한국 동포한테 왔다 갔다 네. 하는 건 줄 알았던 거지. 그래서 나도 그럼 2달이면 눈 깜빡하면 그냥 네. 누구도 모를 건데 해서 원래는 불법으로 완 거죠. 가겠다. 나 그럼 갈래 하고 심양이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탈북자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음. 제가 기껏해서 알았다는 게 그 강명도가 94년도에 탈북했거든요. 그 네. 김일성 주석 서거했을 때. 네. 그때 모든 나라, 어느 나라가 애도 기간이 돼서 막 했는데 강명도가 여기 와가지고 망명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야 저게 어떻게 사람이냐 하면서 우리 막 격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나쁜 놈들만 넘어간다고 생각했거든요. 탈북하는 네. 거는. 근데 제가 심양에 오라고 그래서 그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이미 요건을 가지고 누가 맞는다고 그래서 요건을 빼앗겼어요. 브로커한테 뺏기고. 예, 그냥 네. 뺏긴다는 이미지도 몰랐어요. 그냥 요건을 이렇게 맡겨야 되는가 맡긴다. 보다 하고 맡기고 방에 들어갔는데 한 7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탈북자가. 근데 그 사람들이 탈북자인지도 모르고 7년, 10년씩 중국에 숨어 살다가 오는 사람들이니까 중국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나 중국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룻밤을 같이 자는데 얘들이 우리나라 말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척 형제들이 먼저 한국에 wan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야 우리 이제 내일이면 떠나게 되고 건명에 갔다가 뭐 라오스 갔다가 태국 갔다가 뭐 몇 달이면 우리 한국에 들어간대 이 말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뭐 얘들 이거 뭐야? 하고서는 그다음에 내가 옆에 있는 좀 나이 든 여자였는데 구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 뉴스타파에 나를 북으로 보내줘. 요게 실제 그때부터 저와 함께 떠났던 그 언니들이 와서 증명하는 게 있어요. 네. 증언을 하죠. 이 김연희는 처음부터 안 가겠다고 도망치겠다고 했지만 도망갈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 증언을 했던 언니가 저하고 친한 옆에 있던 언니인데 그 언니한테 말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 무슨 사람들이냐. 난 2달 만이면 멀리 갔다가 돈 벌고 온다고 그래서 왔는데 당신들 뭐 몇 달씩 간다는 게 뭔 말이냐 하니까 아 미쳤다고 속았다고 몇 달 동안에 갈지도 못한다 한국에. 그렇죠. 예, 그 라오스 갔다가 뭐 이민수용소 갔다가 뭐 한국 간다 해도 국정원에서 3개월 또 나와서 하나원 3개월 6개월 있다가 밖에 나와서 또 사회에서 6개월이 돼야 대한민국 요건을 받아서 어딘가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 나와서 하나원 나온 이후에 네. 6개월이 지나야 맞아요. 이게 여건을 네. 줬어요. 그러니까 총 한국으로 1년 돼야 돼. 들어오는데도 제3국을 거쳐야 되고 한국에 네. 와서도 국정원 조사 3개월, 네. 하나원 교육 3개월, 네. 그리고 6개월이 밖에 나와서 지나야 밖에 나와서 또 여권을 6개월. 받을 수 네, 있는. 네. 예, 이렇게 거의 1년 한국에 왔어도 네, 1년인 네.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막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때 브로커가 여권 달라니까 당신은 여권은 이미 여권대로 따로 한국에 가고 당신은 사람은 사람대로 따로 한국에 간다. 그래서 멋진다. 그래서 도망칠 수가 없고 그 언니하고 밤새고 고민하면서 창문으로 도망갈까 어떻게 문을 뚫고 나갈까 고민했는데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네. 다 이거 철창으로 갇혀 있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날에 이 사람들이 버장한 게 차에 실려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서 남쪽까지 오게 되는데 그때 도중에 라오스, 태국 같이 고치면서 올 때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도 중국이나 라오스, 태국은 남의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말도 네. 안 통하고 네. 제가 거기서 도망쳤다고 해도 언어가 하나도 안 통하잖아요. 근데 어제 기다렸던 거는 그 남쪽은 내 동포잖아. 형제잖아. 옛날에 그 이모 선생님들이랑 비전향 장기수분들 62명이 판문점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간첩 혐의 받았던 분들. 그다음에 배로 타고 와서 전환당했던 사람들도 그냥 가겠다면 보내줬어요. 네.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아, 내 동포니까 이럴 수가 있구나. 잘못 가면 보내주는구나 해서 그런 남쪽에 이왕 어쩔 수 없으니까 남쪽에 가서 말을 해야 된다 하고 그냥 오게 됐던 거죠. 포기하고. 근데 제가 지금처럼만 조금 남쪽 물을 먹고 똑똑했으면 국정원 들어갔을 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국정원에 그때는 좀 얼뜬했으니까. 모르지 바보지. 한국 사회를 어떻게 알아 문해를 법도 모르고. 국정원 들어가서 저는 들어가자마자 덕방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저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 이렇게 속아서 왔다. 네. 나 브로커가 이렇게 속아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나 고향을 빨리 보내달라. 내가 잘못된 거다. 계속 울고 한 달 동안을 덕방에서 단식 투쟁도 했어요. 밥도 안 먹고. 그랬는데 끝내 이 사람들이 못 간다. 못 보내준다. 막 그러다가 한 석 달쯤 있는데 당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는 서약서 한 장만 써라. 네. 너 이거 안 쓰면 죽을 때까지 여기서 나갈 수가 없다. 설사 내가 국정원에서 죽었다고 해도 그걸 알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전 정말 무서웠어요. 전 지금이니까 뭐 통일해야 됩니다. 분단 아픕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 국정원에 있을 때군요. 통일이고 분단이고 별로 저한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이 독감방에서 살아서 나갈 수만 있으면 살아서 내 딸을 다시 안을 수만 있으면 이게 최고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석 달 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습니다. 서약서를 쓰고 그 다음 날에야 하나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거 안 쓰면 하나는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원 가서 석 달 동안 교육받고 밖에 나온 거죠. 네. 근데 사회에 나와서 6개월만 되면 요건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이제 기대를 걸 수 있는 건 오직 6개월 후에 대한민국 요건 받는 거였어요. 여권을 받으면 출국을 하시려고. 그죠. 네. 중국으로 해서 다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6개월 겨우 기다리다가 신청을 했어요. 네. 시청에다가. 근데 같이 온 탈북자들은 요건 나와서 자기는 중국 여행 간다고 하는데 저는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안 나오냐 하니까 시청에서 모르겠다. 국정원에 알아봐라. 근데 제가 국정원에다 어떻게 뭐 모르잖아요. 그래서 탈북 브로커 좀 이렇게 데려오는 탈북 브로커 제일 큰 선인 브로커를 알게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저 만나자 해가지고 나 6개월 넘었는데 요건이 안 나온다. 네. 예, 왜 안 나오는지 좀 알아봐달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커피숍에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먹는 자리였어요. 네. 네, 그래요? 하더니 핸드폰 가지고 쭉 돌리는데 제가 지금 마주 있으니까 보죠. 국정원 뭐 무슨 차장, 국정원 누구 쫙 국정원 있는 거예요. 브로커가. 그러더니 하나 뚝 찍어서 전화하면서 지금 뭐 김연이라고 평양에서 왔는데 6개월 됐는데 요건이 안 나온다고 한다. 왜 안 나오는지 좀 알아봐달라 하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앉아서 우리 커피 마셨죠. 그 사람하고. 한 5분 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국정원이. 그 여자는 처음부터 되돌려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권을 해주면 나중에라도 북으로 도망갈까봐 절대로 여권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그 자리에서 듣어요. 저도 같이. 정말 황당했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제로 서약서 받아내고 국적을 줬잖아요. 주민등록증을. 네. 자기 나라 국민이라고 만들어 놓고는 다시 도망갈까봐 여권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부터 끝까지 작년 8년 동안을 정말 안 해줬어요. 여권을. 끝까지 안 해주다가 정말 제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조금 혜택 받은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행이 없어진 거. 2년 전까지만 해도 미행이 미치게 따라다녔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자님 미행하게 되면 어떤 이미지예요? 어떻게 하는 게 미행이에요? 뭐 몰래 따라다니는 게 그죠? 미행이죠. 네. 그죠? 1명, 2명이 몰래 따라다녀야 네네. 되잖아요. 6명, 7명이 대놓고 따라다녀요. 줄 서서. 대놓고 겁을 주는 그러니까 거구나. 야, 너 주위에 우리가 봐. 네. 이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전 아줌마잖아요. 네. 어디 길 가다가 막 털썩 주저앉아서 막 울고 다시 들고 가고 뭐 그랬어요. 진짜 힘든 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친구랑 같이 지나가다가 식당에 이렇게 앉았거든요. 네. 밥 먹으려고 앉았는데 줄줄 따라오던 사람들이 옆에 식탁에 앉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성질 나더라고요. 그거 왜 따로 앉냐고. 우리 같이 앉자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다시 우리 이 자리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거 먹었는데 우리 먹은 밥값까지 다 내줬어요. 그때는 밥값 내주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렇게 줄줄 따라오던 사람들이. 나도 좀 그렇게 하지. 밥 안 써줬어? 안 국정원이? 썼었는데. 근데 문재인 정권 돌아서면서 미행이 없어져요. 미행이 그래서 밥 사줄 없어지고. 사람이 없어졌어. 나도 이제는 없어. 저도 보면 이렇게 네. 처음에 나왔을 때 네. 그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을 때 그때 네. 보니까 이렇게 식당 가잖아요. 내가 느끼는 게 왜 느끼냐면 음. 식당 가면 느껴요. 네. 식당 가면 내가 사람이 없는 식당에 그것도 네. 식사 시간도 아닌데 네. 그럴 때는 한 뭐 3시, 4시 이때는 식사 시간 아니잖아요. 그럴 때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들어가면 그 식당에 내만 들어가면 갑자기 사람이. 정말. 네, 조용하던 식당이 그러면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하철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지하철 이렇게 탔다가 처음에는 잘 몰랐으니까 제가 네네. 그러니까 방향을 잘 모르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안산 갔다가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탔는데 보니까 근데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열차 이게 문이 탁 닫히기 전에 딱 뛰어나갔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 뒤 따라서 무슨 여자들이 바다닥 같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보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잘못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다음 보니까 날 뒤따라 나오잖아요. 날 따라 감시하냐고 미행하냐고 내가 그랬죠. 네. 맞아요. 저도 지하철 타는데 막 따라오는 게 몇 번을 갈아타는데도 따라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안 되겠다고 난 맞받아 갔어요. 그 사람 앞으로 맞받아 가서 당신 내 스토커냐고 왜 따라오냐고 하니까 처음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꾸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미행한 게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왔다고 이러는 거예요. 참지 못해가지고 제가 낙성대 만남의 집에라고 비진영장 계시분들 계시는 집이 있어요. 네. 거기서 조금 살았는데 출입문 나서기만 하면 뒤에 딱 붙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강압구 경찰서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보안계 갔는데 복도에 이상하게 복도에 그 이름하고 사진이 딱 붙어 있어요. 보안계 1개, 2개 있는데. 그래서 2개 갔는데 절 조문 따라오던 여기고 뭐고 다 따라다니던 사람이 얼굴이 있는 거야. 진짜? 사진이. 그래서
근데 이름을 몰랐잖아요, 저는. 네, 그래서 네. 이름 딱 기억했어요. 뭐 김모 씨 딱 기억하고 문 딱 열고 들어가면서 김모 씨 나와. 뭐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씩 딱 일어나면서 긴장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는 다 아니까 계속 미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보안계장 당장 나오라고 그래 해가지고 계장한테 가가지고 왜 미행했냐 막 딱 두니까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건 우리가 당신을 미행한 게 아니라 당신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었다. 그래서 관심을 이렇게 표현하냐고. 근데 아유. 이번에 여권이 나온 거예요. 작년에 네, 여권이 나온 거예요. 여권. 그래서 네. 정권이 바뀌면서 그래서 참 고맙다 생각했는데 참 아직도 슬픈 게 여권 나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출국 금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 가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 그 세월은 발전하니까 전진하니까 저 이제 출국 금지도 풀어주고 저를 고향에 보내주는 이런 일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내 딸이 보고 싶다, 집으로 가겠다. 그리고 네. 이제 김현희님이 이런 사연들은 뭐 아까 처음에는 뉴스타파 도움을 좀 받으셨다 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또 왈가발북에서 또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있고, 우리 홍강철님은 어떻게 오시게 됐죠? 여기까지? 아까 구치소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 하나원이나 뭐 이런 쪽을 안 거치셨나 봐요. 간첩이잖아요. 저 이렇게 북에서 네네. 군에서 제대된 이후죠. 네. 군에서 제대되게 된 것도 그러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큰아버지가 예전에 서북 청년단에서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 해방되고 혼란한 전국 시대에 네. 그 있었던 서북 청년단. 북에서 살다가 우리 할아버지 형제들이 네네. 고향으로 두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 이삿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가지고 내려가셨다가 그때 아마 서북 청년단에 가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그다음 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네. 군대를 안 간 거죠. 네. 군대를 안 가고 우리인데 그 금덕산이라는 거 있어요. 거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거기 들어가 있으면서 밤이면 나와서 이거 뭐 당원들 그다음에 그 간부들 이런 거 테러하고 그러다가 죽었죠. 총에 맞아 죽었어요. 네네. 그것도 아버지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것도. 그랬는데 그게 있었던 거죠. 제 경력, 그러니까 우리 그 가족 및 친척 관계에. 근데 제가 어쨌든 군복무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느끼지더라고. 이게 내 이 군대에서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제가 이것도 성격상 또 이렇게 조직 생활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몸에 안 맞아요. 한 5년 그 군관 생활했죠. 그러다 그다음에 6년 제대는 해. 그다음에 제대됐어요. 그것도 그 제대하겠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사회 나와서 사회 나오면 또 더 큰 일을 할 것 같았어요 저는 또. 네네. 그래가지고 나와서 그다음에 예전엔 공산대학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도당학교 지금은 도당학교라고 불러요. 그 한북도당학교 갔죠 나와서 추천받아서. 그러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강건 종합군사학교 네. 그 엘리트 학교를 나오셔서 네. 그래서 5년간 접경지대에서 근무를 하시고 예, 국경에서 했죠. 국경에서 하시고 네. 그리고는 이제 그런 그게 사회에 가족사 나와서 때문에 나오셔서 네. 사회에 나와서 또 그다음에 그걸 했죠. 네. 도당학교 간 거예요 제가. 도당학교. 네. 도당학교 가서 경제관리배웠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고 사회 나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공장에 또 왔죠. 왔는데 공장 배치 받아 왔는데 우리 그 어머니가 네네. 내 도당학교 가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중국으로 여권 떼가지고 가신 거예요. 누님처럼. 나처럼. 네. 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오시지 않았죠. 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당원이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당원인데 가서 출국했다 돌아오지 않고 당생활 몇 달 동안 안 하고 이러니까 중앙당에서 검열 내려온 거예요. 네. 그게 제기돼가지고. 그래 중앙당에서 검열 내려와서 우리 그 조직비서 군당 조직비서가 책벌 받았죠. 어머니 때문에. 그러니까 조직비서 머리에는 우리 어머니 이름이 딱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내 이름 내 맏아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간부사 문건 올라가게 되면 계속 바꿔 맞는 거예요, 내가. 그래 그다음에 에이씨 모르겠다. 이제 간부하지 말자 이제는. 네? 그랬죠. 이제는 돈이라도 잘 벌어서 잘 살기라도 하겠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위법적인 일들이 또 손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탈북하겠다는 사람 애들. 네? 네네네. 그러니까 내 경비대에 있었으니까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애들이. 네. 후배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 애들 통해서 탈북하겠다는 사람들 탈북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탈북자 가족들이 자기 가족들한테 보내는 돈도 있죠. 송금. 그 송금도 받아주고 이랬어요, 제가. 그 적경 지역에서 이렇게 네, 국경에서 있으면서 물건도 왔다 갔다 해주고 또 예. 사람도 보내주고. 예, 네네. 그랬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런데 그 무슨 사람 보내고 돈이라는 건 안 받았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네. 소개만 야 잘 좀 보내줘라 네. 그랬지.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나니까 꼬리가 길면 밟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나니까 2012년도에 제가 한 2번 체포되긴 했었죠. 근데 2번 다 그건 내가 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안서 보위부가 이게 그 의심은 가는데 증거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다 풀려났거든요. 그러다 그다음엔 막 그 사람이 짜증 나는 거예요. 거기 사는 게. 네. 그러다 그 2013년도 됐어요. 2013년도 4월이었는데 어떤 친구가 그러니까 날 통해서 그 돈 받던 친구죠. 송금. 네. 그러니까 이 남해 와 있는 어머니한테서 그 친구가 보안소에 잡혀 들어간 거예요. 보안소에 그 단속에 걸렸죠,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잡혀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날 불었죠. 그래서 보안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제가. 4월에. 네. 4월 한 중순쯤 됐어요. 또 제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네. 친구들이 알려준 거지, 저한테. 야, 조심해라. 체포영장 나왔다. 발부됐다. 빨리 떼라. 네. 그래서 제가 그다음엔 그 수배 상태에서 잠적했죠, 제가. 그래서 잠적하고 그리고 한 몇 달, 그러니까 그리는 동안에 그다음에 이래저래,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렇게 어쨌든 있는 게 막깝지 않았어요. 그러는 찰나였는데 이 NK 지식인연대라는 탈북자 단체 네네. 거기 정보팀장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유모 씨라고. 네. 그런 사람한테서 그 부탁받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 청진에 사는 그 모녀를 네. 7살짜리 애하고 그 엄마를 넘겨주면 돈 주겠다. 내고 그러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다음에 그걸 제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둘 데리고 제가 강 건넌 거죠. 네네. 강 건너서 처음에는 어떻게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원래는. 그랬었는데 그 어느 순간에 되니까 내 이거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보안소에 잡혀 들어간 사람들 많았거든요. 네. 네. 그때 그 김향숙이라는 그 학생 아이를 그 넘겨준 거예요. 넘겨줬는데 그 넘겨준 사람들이 몽땅 체포됐죠. 그 선이. 네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금 내한테 다 잘못 다 밀었단 말이에요. 네. 예? 홍강 처리시킨 일이다. 네. 그러니까 우선 그 사람 넘기자면 휴대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전화 연락해야 되니까. 네. 휴대폰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이건 홍강 처리 거다. 그다음에 누가 시켰나. 홍강 처리 시켰다. 이게 다 낸데 민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네. 만에 잡혀 들어가면 네. 제가 물어야 되잖아요. 지금 말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그거는 내 한 그렇죠. 짓이 아니니까 그거는 내 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날 잡자고 하던 판이 찰나였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내만 없어지면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홍 선생님은 진짜 북도 조국, 남도 내 조국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내가 거기서 어떤 그런 비법적인 일 때문에 피해서 오신 게 아니라 처음에는 거기 있으시려고 했는데 그죠? 이제 본인이 잡혀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한 일은 한 일이고 아닌 건 아니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다치게 되니까 피해 입을 사람이 너무 많았던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그 보안서나 이기도 내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 친구들까지 피해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떠날 걸 결심하게 된 거죠, 제가. 저도 거기서 많이 생각했어요. 한 열흘 남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네 집에 가 있으면서 오래 생각했죠. 그때 계속 술만 마셨어요, 제가. 정말 40년 동안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거 내가 두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엔 강 건너왔는데 어쨌든 사람들 데리고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있단 말이에요, 북에. 네. 그 딸들한테다가 살아갈 수 있게 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 그 본처하고 이렇게 그 이혼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애들을 그 본처가 데려갔단 말이에요, 집으로. 외갓집으로. 외갓집에 가 있을 상태였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애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내가 그 돈 주고 가자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 둘 데리고 내 건넌 거예요. 그랬는데 그 돈 받아가지고 다시 넘어가서 주고 다시 나오자 했던 거죠. 원래 처음에 생각은 그 모녀만 넘겨주고 다시 다시 넘어가서 돈 주고 애들 주고 그다음에 나 다시 내 데리고 나올 사람이 있었어요, 또 안에. 그 사람 그 동생이 여기 있거든요. 그 동생이
그 탈북 비용까지 준비했어요. 네. 그건 뭐 그 법정에서 다 이게 이야기된 거거든요. 다. 네. 그래서 그랬는데 강 건너오니까 날 데리러 나오겠다던 이제 그 사람 둘을 데리러 나오겠다던 네. 그 유모 씨 40만 원밖에 없다는 거죠. 한국 돈 40만 원밖에. 결국은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선 통해서 할 수 없이 오게 됐죠. 남한까지. 원래는 제가 이 남한 오자는 생각이 없었어요. 네. 이제 영국 아니면 미국이나 카나다나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네네. 원래는. 결국은 돈이 없다는 게 그저 오게 됐죠. 그래 왔는데 그 내 오는 과정에 이 브로커들끼리 무슨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홍강천이라는 사람을 넘기면 누가 얼마를 받을 것이냐. 예. 네, 그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뭐냐면 네네. 근데 북에 있을 때 이제 그 이 네네. 유모 씨라는 사람 네. 그 사람한테 다 북한 내부 정보를 내뽑아줬거든요. 그 예? NK 지식인데. 네.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정보를 그 NK 지식인연대가 네. 미국에 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미국 국무성이 음. 이 정보는 쓸만한 정보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 국무성이 돈 준 거예요. NK 지식인연대다가. 그렇죠. 네. 고정 스파이를 나니까 고정 간첩으로 쓰려고 한 거죠. 그게 CIA겠죠. 정보원으로. 뒤에는 다 결국은. 그래 그 돈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 네. 그걸 온 걸 NK 지식인연대에서 이제 그 유모 씨한테다가 네. 돈을 준 거죠. 3,000불 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져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유모 씨가 중국으로 왔는데 내가 지금 넘지 못하고 안에서 지금 북한 내에서 돌았잖아요. 돌면서 뭐 고민도 하고 이럴 때죠. 그랬으니까 시일이 걸렸잖아요.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유모 씨가 중국으로 온 다음부터 내가 강 건널 때까지가.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네. 중국에서 그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 돈을. 네. 그리고 나니까 네. 40만 원밖에 없었던 네. 거죠. 네. 그런데 내가 지금 넘어왔잖아요. 네. 근데 내가 넘어왔다가 다시 넘어갔더라면 그러면 이 돈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넘어와서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횡령을 한 거죠. 그 돈이 지금 미국에서 출처를 밝혀야 돼. 받은 조직 돈을. 앞에서. 출처를 밝혀야 되니까. 거기다 자기는 돈이 높지.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데리고 건너온 애들 있잖아요. 네. 그 애들 엄마가 저기 있었거든요. 부산에. 음. 그 애 엄마한테 협박한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 엄마는 근데 당신한테 돈 줄 일이 뭐 있냐. 홍강철이 그 데리고 건너온 건데 당신이 뭐 한 일이 뭐 있냐.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야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이겠다 말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막 그 협박한 거예요. 집 주소 굳이 알려주면 되면서 네. 탈북자 단체니까 그 집 주소를 쉽게 알아봤더라고요. 네. 그 개인 정보잖아요. 근데 쉽게 알아봤다. 그렇죠. 그러니까 협박한 거예요. 근데 문자 폭탄 보내는 거지 날리는 거지 하루에 몇백 개씩. 그러다 나니까 이 여성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요. 네. 신변보호 요청하게 되니까 그다음 경찰이 그다음에 수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뭐라 그랬냐면 메시지를 뭐라 보냈냐면 너를 죽이고 나는 너를 죽이고 북한으로 돌아가서 남한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게 되면 나는 용서받는다. 제법 구사를 밝혔잖아요. 메시지로 지금. 그것도 탈북자 단체 정보팀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경찰이 그다음에 호출한 거죠. 호출했는데 안 간 거예요. 무서우니까. 안 갔죠. 안 가고 그다음엔 붙은 게 국정원이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탈북자를 통해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그때 당시는 합동신문센터였죠. 네. 거기서 근무하는 경찰을 보안경찰을 한테 네. 붙은 거예요. 뭐라 말했냐면 사실은 저 홍강철이가 지금 이렇게 삼국통에 지금 오고 있는데 네. 사실은 저 홍강철이가 북부 국경지대에서 자기를 납치하자고 했댔고 예? 네. 그다음에 북에서 잘 살았고 완전히 힘 있는 애고 예? 그런데 한국이 올 이유가 없다 자는 북한 뭐 독소리 뭐 남촌 뭐 130호 보이던 무슨 정보원이었다 스파이였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말한 거죠. 예? 저건 분명 간첩이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브로커들이 싸움이란 그게거든요. 네. 결국은 그렇게 대단하니까 이 경찰은 또 아예 차요 내 간첩 하나 잡아 공시해야 되겠네. 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네. 들어오자마자 저보고 그 경찰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저를 조사를 냈어요. 근데 네. 그게 내부망 통해서 이렇게 국가안보망에 올랐더라고요. 그거. 네. 후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지금 날 간첩 만든 거죠. 그래서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홍강철 씨는 간첩이 돼야만 되는 운명에 처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몰랐으면 되겠는데 네.
저 태국에서 있잖아요. 태국에 있을 때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했는데 그때 이 부산에 있는 이분들이 알려주더라 나한테. 그 아저씨가 그 삼촌을 간첩이라고 국정원에 신고했답니다. 이러는 거요. 그 순간에 턱 생각나는 게 뭐냐면 화려한 휴가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네, 그 이제 화려한 휴가 원래는 영화인데 이제 네.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거죠. 드라마를 네. 봤거든요. 네, 북에 네. 있을 때. 네. 거기서 이렇게 고문하는 장면들. 그렇죠. 그게 네. 생각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탁. 그러더니 그다음에 우리 그 비서랑 장유수 맞아. 선생들에 대한 그런 인간도 있잖아. 남산지하실. 예, 남산지하실. 국정원 하면 그게 네, 생각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안기부. 생각 없어요. 예, 안기부라고 우리는 다 불렀거든요. 안기부 그 지하실 그치.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무슨 그렇게 겁먹은 상태에서 제가 들어왔던 거죠. 네. 그 상태에서 또 그다음에 저를 이렇게 뭐 독방에 그도 족치니까. 네. 독방에서 한 135일 정도 예. 추정컨대 그 정도. 그게 그 2심에서 조사 인정해 준 받으셨어요. 게 그래요. 네. 2심에서 1심에서도 한 15일 이상 있었거든요. 네. 독방에. 네. 근데 그 2심에서 인정해 준 게 그렇고 그리고 그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 못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세상 바깥에 훌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치. 그러니까 아까 김현희님도 잠깐 그런 말씀하셨지만 뭐 야 너희들 여기서 죽어나가도 아무도 모른다. 그쵸. 왜냐하면 네. 북한을 떠나오셨고 남한은 연고가 없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협박이나 뭐 독방에 가둬놓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런 거 뭐 정말 네. 저 뭐야 개죽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누구도 모르게 죽는 거. 네. 그게 제일 겁났어요, 저는. 근데 이게 탈북자들이 강철 씨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자마자 간첩이라고 저작돼서 감옥에 간 사람들 여럿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많거든요. 네. 현재도 누가 있고 감옥살이 하다가 청주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정말 두드면 정말 코미디예요. 하나하나가 정말 코미디 같은 사건인데 네. 이번에 유미양 그 의원의 무슨 이런 네. 그 정의원 종북몰이. 예, 네. 정몰이 보면서 완전 뭐 간첩단 사건처럼 네. 막 이렇게 욕구 나가잖아요. 네. 뭘 뭐 해외와 청년과 뭐 욕구면서 별의별 걸 하면서 보니까 야 역시 남쪽 사회는 정말 이거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이 정북머리에서는 네. 끝까지 계속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우리 다 알지만 허광일이와 이런 유명 의원의 네. 이런 사연을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거든요. 너무 썩썩들 다 알고 있는데 이게 황당한 이런 거짓으로 먹다가 엮여서 진짜처럼 들어가니까 너무 이게 참 웃긴다는 게 저도 그런 걸 당했어요. 제가 남쪽에 왔을 때 도망치려고 네네. 국가가 안 보내주니까 밀항시도 하고 위자유권 만들어 봤잖아요. 그러다가 끝내 다 실패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돼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자살 시도도 하고 하면서 내가 이제 마지막 길은 무엇일까 생각할 때 간첩이 되는 길이었어요. 예, 얼마나 순진하면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반어적인 표현이신데 지금 진심이신 거죠. 내가 간첩이 진짜요. 돼야 네. 잡혀서 북송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비전한 장기수분들이 다 간첩으로 네, 했다가 네. 너무 번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내가 상식적으로 왜 그런 생각이 있냐면 저는 북의 간첩이라고 하면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다른 나라 간첩이다 하게 되면 감옥 갔다 와서 자기 나라에 살라고 할 나라가 어디 있어요. 간첩인데 감옥살이하고는 강제 추방시키지.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였어. 난 무조건 간첩이 돼야 된다. 그래 강제 추방밖에 없구나. 이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경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다가 전화를 해요. 네. 나 간첩이다. 네. 빨리 나 잡아가라. 잡아라. 나 탈북자 명단을 북에다 넘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나자고 그래요. 네. 그 팀장분이 저 때문에 경감으로 승진됐어요. 간첩 잡았다고. 근데 그 간첩 잡은 내막이 자기 차에 타라고 하더니 이 자리에서 빨리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네. 내가 북에다 넘겼다는 이름을. 네. 생각이 나요? 넘긴 적이 없는데.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친구들 우리 아는 친구들 몇 명을 적었는데 가지고 갔죠 이 사람. 근데 다음 날인가 또 다시 와서 연락 와서 이거 증거로 못 쓴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수집했는지 그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에서 증거로 채택이 안 됐대요. 네. 그래서 나보고 알려줘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수집했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어디 가냐면 한 달 동안을 제 친구가 탈북자들이 여기 오게 되면 다방이나 유흥업소 들어가 있는 탈북자들이 많아요. 여성들이. 근데 제 친구가 다방 마담을 하고 있어요. 책임자를. 그래서 거기 취직 좀 시키라. 그러니까 넌 나이도 많은 게 뭐 이게 어머니 여기 처녀들이 오는 건데. 그래서
운전하는 카멘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 운전 잘하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나 운전 잘하니까 그 카멘 하자, 운전하자 해서 제가 전문 한 달 동안을 그 아가씨들 차에 태우고 배달도 다니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네, 150만 네, 받고. 근데 그 한 달 하면서 뭐 경찰이 시킨 대로 오늘은 한 명 이름 알잖아. 뭐 누구야 이름 하니까 네. 이름하고 생년월일 적고 또 한 번에 다 적으면 안 되니까 또 다음날 또 한 명 적고 네, 해서 네. 17명을 적어요. 한 달 네, 동안 네, 있으면서 17명 적고 또 위치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요. 네. 나 지금 요게 이거 명단 수집하러 왔다. 네. 나 이거 북에다 보낼 거다. 그러니까 증거를 지금 수집해 그러니까. 주는 증거 거죠. 있어야 지금.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는 이게 법치국가라고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전화하면 다음 날로 빼용 해서 잡으러 오는 줄 알았거든요. 아, 열흘 됐는데도 집에 와서 열흘 동안 기다리는데도 잡으러 안 오는 거예요. 저 속 타죠. 빨리 잡혀가야 뭐 감첩이 되는데. 그래서 열흘 만에 다시 전화를 해요. 네. 만나자. 그래서 대구의 어느 식당에서 만났는데 핸드폰 아예 보여줘요. 나 봐라. 17명 내가 진짜 수집한 거 맞다. 그래서 그 핸드폰에 적어놓은 국에 증거 자료가 돼가지고 진짜 간첩으로 잡혀가요. 네. 근데 재판 조사받으면서도 웃기잖아요. 네. 간첩이 이렇게 네. 쉽게 되는 게 간첩이구나. 네. 해서 검사한테 물어봤어요. 네. 당신네 역에는 나 살인자여 하게 되면 살인자로 재판에 갈 수 있냐. 살인 동기와 피해자와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재판장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 사람은 돌려보내달라고 했는데 돌려보내주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집행유예로 나오게 돼요. 네. 근데 변호사가 항상 기억되는 말이 그 감옥에서 딱 나오는데 10개월 동안 재판 과정에 감옥에 있었거든요.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요. 연희 씨, 세상에 아마 간첩으로 감옥에 두갔다가 집행유예로 나온 사람은 김연희 씨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북 차량만 해도 감옥 가는데 당신은 간첩인데 이렇게 밖에 나왔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슨 블랙 코미디 같은 게 지금 김현희님은 되게 절실하게 그죠. 이런 그 돌아가기 위해서 네.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진실한 행동들을 하는데 보세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의 정보계 그리고 국정원 그리고 검사 판사라는 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집행유예가 뭡니까? 집행유예는 유죄가 있다는 거예요. 유죄가 있는데 형을 유예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간첩인데. 간첩인데 그쵸. 집행유예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네. 아니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간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란 선동무 네. 했다는데도 네. 8년 두었잖아요. 네, 전 네. 정말 제명이 간첩이에요. 네. 국가보안법에 의한 간첩. 근데 집행유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보안계나 국정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보안수사대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 성과가 있어야만이 전제하잖아요. 네. 보안수사대나 이런 공안 경찰들도 간첩을 잡지 못하면 이게 사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간첩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사명과 네. 나는 꼭 간첩이 되겠다는 욕심 이게 같이 겹쳐진 코미디 같은 일인 거죠. 바로 이게 조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강철님은 더 절실하실 텐데 이제 오늘은 많이 좀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유우성 씨 사건 이전에는 아마 비일비재하게 있었고 아마 그렇죠. 탈북자들이 본인 스스로 그분들의 인권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추정컨대 뭐 승진을 한다든지 재미를 본 아마 국정원 직원들이 꽤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장난질은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 어디가 됐던 소외받지 않고 그분들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일, 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더군다나 이것이 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다든지 남한 사회를 건강하게 한다든지 뭐 평화를 위한 거라든지 아무런 명분도 없고 사람들만 희생시켜서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600만 원 정착지원금을 처음 받아갖고 나오는데 300만 원을 의무적으로 네. 브로커한테 보내야 되고 그리고 그 브로커들과 국정원들은 연결이 돼서 실적 쌓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브로커들은 지금 김현희님처럼 그 진정한 탈북이사가 없는 사람들도 잡아오는 거고 그리고 뭐 홍강천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해서 야, 이 사람은 뭐 간첩으로 엮을 수 있겠는데 그럼 돈이 더 나오겠는데 그럼 또 조작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막고 방어해줘야 될
국가 기관이 여기에 일조를 하거나 그걸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큰일이고요. 이런 것들은 빨리 시정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나라에서 신경을 쓰지 않거나 뭐 그럴 일은 지금 없겠습니다만 정권이 혹시 뭐 또 어떻게 된다거나 하면 민주정부가 쓰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장난질을 계속 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의 종북놀이가 아직도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김현희 님이 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국가보안법보다 조선일보가 먼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진짜 저희가 못하는 말 대신 해주셔서 홍강철 님 말씀하신 진짜 우리 스스로 종북 프레임에 갇혀서 위축되고 있는 건 아니냐. 네. 보면 이렇게 이런 말들 자주 하시죠 우리. 네. 조선일보가 신문이면 네네. 우리 집 화장실은 8만 대장경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말을 늘 하시던 네. 그런 분들이 네. 이번에 윤미향 사태를 놓고 음. 보면서 예? 윤미향 정년 이 사태 놓고 보면서 느낀 게 늘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조선일보의 기사를 그대로 믿고 있는 것. 그렇죠.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네.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윤미향 허강일이 말이 거짓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네, 예? 네. 그런데 허강일이가 그 정년 거기는 무슨 뭐 종북이고 네. 거기는 뭐 간첩 소굴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거짓말이라고 우리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증거까지 되면서 네. 예? 그러면서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다. 순서도 맞지 않고 하고 있는데도 그걸 믿고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걸 믿고 나 이게 진짜 안타까워요. 이런 네. 일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북에 대한 말만 나오면 종북이라는 예? 그런 것만 수식어가 붙고 네. 그런 껍데기만 붙게 되면 그다음에 다 누구나 다가 설레고 안 하고 네. 다 조선일보 편 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사회가 조선일보가 그렇게 몰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보안법보다도 먼저 벗어야 될 게 종북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의 자기 검열을 좀 네. 벗어나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두 분이 물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들의 이웃이 되신 분들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오랜 시간을 다른 곳에서 이방인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아왔던 분들이 이런 따끔한 지적을 해주시는 거는 저희들이 우리들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지점이 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지난 시간 뭐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 페이스북에 제 분들 네. 중에 김태원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 네네. 근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쓰셨냐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우리 민족의 동포를 제대로 알려고 하는 노력은 그 어떤 정치적 행위도 아니다. 네. 그런 거예요. 이분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네. 북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 하는 건 그거는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거든요. 네. 상대에 대해서 알자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병법적으로 말해도 그래요. 손자병법이 있잖아요. 아, 예? 네네. 적을 알고. 적을 알아야 된다고. 적을 네.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북을 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적에 대해서 네. 잘 알아야죠. 네.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그런 애들 그 말만 믿지 말고. 예? 그런데 사람들 보게 되면 우리말이 사실이 아니라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쪽을 근거를 대면서 저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말이 맞고 니들 말이 거짓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북은 늘 나쁜 나라 국가여야 되고 북쪽 인민들은 늘 나쁜 놈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예전에는 우리가 뭐 민족 모순이라고 했는데 진짜 민족의 갈등이 민족 모순이라고 하는 문제가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한 단계 게시판에 댓글 써주신 분의 21세기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북 프레임을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님도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전부 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인사라고 최근에는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든지 이 종북 프레임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진보 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네. 우리 흔히 또 댓글들을 보게 되면 그런 네. 댓글들이 많아요. 뭐 북한 편 그런다고 해도 그러니까 네. 북한 편을 아무리 들어도 북한은 어떻다. 반인권적인 국가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북한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고 북한은 이런 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편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런 왜곡된 그런 교육과 정보를 접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다 믿어 앉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진보라고 말하는 진보라고 본인을 주장하고 있는 네. 그런 분들조차도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이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네. 어떤 개개인들의 어떤 뭐 생각이나 표현이지만은 기본은 그 수십 년간을 받아왔던 반복 교육, 반공 그런 교육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분단 세력 때문에 그 굳어진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흔히 안보라는 말을 해요. 네. 기본 이거 뭐 지금 이짝 뭐죠? 통합당인가요? 그쪽에서 가장 크게 제일 내세우는 게 안보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미통당. 정부 프레임을 정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안보 때문에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안보라고 생각하면 이 나라의 안정된 평화를 위해서 안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자고 안보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자는 거는 국가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안보를 말을 하면서 국가도 대결을 만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안보는 진짜 분단 안보고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가짜 안보인 거예요. 진짜 네. 안보가 아니에요. 진짜 안보라면 정말 북과 남이 서로 결호하고 지금 현재처럼 이번에도 남북 간에 뭐 해외 나갔다가 사람 만나면 뭐 만날 수도 있지 뭐 이런 법이라던가 가족들이 탈북자들이 가족들과 통화한 거 그건 인간 가족이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것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이런 게 바로 긴장을 완화하는 안본 거죠. 우리한테 영원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통일이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 통일 그 자체가 뭐예요? 영원한 평화. 네. 전쟁이 없는 우리 자식들한테 전쟁 없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말하는 거지. 네. 솔직히 통일 때문에 너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기본은 아닌 거잖아요. 이 전쟁의 위험, 좀 불안한 세상을 살고 싶지 않다. 이런 건데 그 안보라는 걸 내세우면서 더욱 북과 남 사이에 긴장을 완화시키고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삐란 할리고 뭐 하고 할 때마다 북에서도 얼마나 그 긴장하고 남쪽에 그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거 계속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는 부추기고 거잖아요.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참 이런 게 그렇게 이거는 네. 저 삐라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네네. 삐라를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잘못된 일이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 국군 군인들도 네. 그 38선이 군사분계선에 있는 네, 네. 국군 군인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거고, 네. 예? 그리고 인민군 군인들이 생명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 그 삐라 하나 때문에 국지전도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예? 그러면 그 북에서 전에 한번 그 삐라에다 총 쏜 적도 있잖아요. 고사총으로. 네네네. 예? 그렇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은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불필요한 자극이나 도발은 서로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잘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전쟁이라는 상처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어떤 이 커다란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 반북이나 뭐 반공산주의의 어떤 생각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50년대, 60년대 전쟁을 하셨던 분들은 같이 살다가 내 친구가 뭐 이렇게 뭐 사회주의 생각을 갖고 있다가 오히려 흩어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산가족도 다 그런 거고. 그런데 이게 오히려 60년대, 70년대를 넘어가면서 그리고 80년대에도 이어졌지만 정권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민주주의 좀 외치면 진보 좀 외치면 너 북한이랑 관련이 있지라고 두들겨 잡으면서 저희들이 이 공포나 어떤 야 무조건 나는 북한을 일단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진보 진영이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프레임은 조금 이제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뭐 이런 뭐 새로운 정보 우리가 새로운 정보들을 알려드린다고 해서 당장 오늘부터 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거 절대 아니고 그리고 뭐 우리가 당장 오늘 남하는 일에 북하는 일에 선을 그을 게 아니잖아요. 차츰차츰 들어가면서 아 그래 북한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뭐 다른가 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가시면 그런데 그거를 야 너희들 얘기는 무조건 틀렸어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다원주의의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왈가왈부에서 되게 오래 하셨죠? 네. 한 1년 되신 것 같은데. 네, 1년 됐습니다. 우리. 그래서 보시면 아마 우리가 몰랐던 얘기들 조금 처음에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일종의 충격요법처럼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아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실제로 북한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아? 라는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피드백하면서 서로 얘기들을 맞춰가고 아 그거는 뭐 두 분도 북한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도 남한에 대해서 내가 살지만 단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조율해가는 그런 좀 의도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거쳤으니까 뭐 개인적으로 아프시는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지 못했는데 조금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는데 조금 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겠죠. 보니까 이제 하나원 3개월 교육이 그것도 처음에 2개월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그 나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국정원이라든지 특별한 조직의 배불리기가 아니라 실제로 북한에게도 주민들에게도 좋은 사인, 시그널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금 개선해야 될 점들은 조금 이분들 말씀을 듣고 조금 좋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너무 길다라든지 뭐 교육이 효율적이지 않더라든지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하나는 못 가봤죠. 그죠? 사정이 예. 있으셔서 네, 오히려 이게 또 하나는 못 못 가셨죠. 가서 모르겠는데 국정원 조사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국정원 조사가 왜 필요하나 네네. 말하면 네네. 다 그러거든요. 북에서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국정원 조사는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네. 북에서 간첩 임무를 받고 훈련된 사람이 들어온다면 네. 국정원 조사에서 걸리겠어요? 안 걸릴 확률이 높겠죠. 안 걸려요. 네. 그리고 우리 그 북한 탈주민 보호법이 있잖아요. 네. 그게 뭐 구금 기간이 그러니까 그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기간 6개월. 네?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네. 그 아무리 그 어떤 조사를 한다 치더라도 네. 만약 간첩이다 이거예요. 예? 네. 간첩인데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네. 뭐 아무리 그런 뭐 강도 높은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네. 6개월이 지나게 되면 네. 풀어놓게 돼 있어요. 하나는 네. 보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인정 안 하면 돼요. 네. 그렇다고 여기서 고문은 안 하잖아요. 이제는. 네. 네. 네? 독방에 가다 놓고 어쨌든 뭐 제가 말하는 고문이라는 건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네. 물리적인 네, 고문은 물리적인 없어졌네요. 그 이야기하는 거고 네. 독방에 가다 놓고 이렇게 한달 뿐이지. 네. 그런 걸 북쪽의 공작원들이 네. 그걸 모르겠어요? 음. 다 알고 다 준비해가지고 오는 거죠. 그 친구들은.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안 걸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탈북자로 위장하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예? 그리고 우리 탈북자가 간첩이라는 거는 뭔가를 그 어떤 정보를 캐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흔히 무슨 뭐 군부대 위치 무슨 뭐 이런 거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다 열려있는 사이잖아요. 네. 네. 뭐 알아볼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간첩이 알아봐야 될 정보라는 거는 네. 우리 탈북자 신분 가지고는 접근도 못해요. 그런 정보들에. 네. 그건 확실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네. 아, 그런데 그리고 또 뭐 북에서 해킹도 잘한다면서요. 근데 해킹하는데 그 간첩을 내보내 해킹해 뿌리면 되지. 그리고 나는 남쪽의 간첩들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 탈북자 간첩이 대단한지 뭐가 대단한지 모르겠어. 간첩하게 되면 어떡하나 자기 신분을 숨겨야 되잖아요. 네. 그게 간첩이잖아. 남한테 드러났잖아. 근데 여기 보면 탈북자들이 간첩으로 감옥 간 사람들 보면 서로마다 자기가 간첩이라고 자백을 해. 간첩이라고 말을 해. 원정아 자작 간첩의 원정아 같은 경우에는 네. 옆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자기 간첩이라는 거예요. 김현희 칼기 폭파범. 네. 사람들 다 아니 유족들도 그거 아니다. 제대로 조사를 하는데도 끝까지 난 내가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 아니라면 좋잖아. 나 아니라고 하니 진짜인데 하면 뭔가 뭐 기대려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간첩이라고 증명을 하는. 그래서 이 뭔 간첩들이 여기 이 나라 간첩들은 뭐지? 그 원정아 그랬잖아요. 자기는 미래 간첩으로 남고 싶다고. 그 한상진 기자가 네. 지금은 뉴스타파에 계시죠. 네. 한상진 그 기자님이 그 원정아를 지지했던 거예요. 음. 그 원정아 동생이 왔거든요. 네. 이게 한 2년 됐어요. 2년인가 3년인가. 그 동생이 왔는데 원정아 동생이 그 원정아 그 진술에 의하면 네. 원정아 동생은 연락책이에요. 북한 네. 보위부하고 연락책. 예? 근데 그 동생이 지금 탈출해서 여기 와 있단데요. 네. 보위부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네. 거기서 그 풀려나서 그래서 나와서 지금 여기로 와 있어요. 이게. 그리고 한상진 기자가 다 취재를 했잖아요. 네. 그 원정아 보고 말하는 거죠. 예? 이제는 그 사실 말할 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원정아가 한 말이 그랬던 거예요. 나는 미내 간첩으로 남고 싶다고. 아, 지가 무슨 미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국정원이나 그 경찰 보안 업무를 소홀히 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해야 될 일, 고위급 간첩,
실제로 한국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렇죠.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연으로 중국을 거쳐서 제3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의 인권을 괴롭혀서 쉬운 실적 쌓기나 하고 보여주기식의 그런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북한 그 어떤 뭐 북한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정말 북한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 돌아가면 대접받고 뭐 이렇게 국정원이 원하는 정보 주고 반북 활동 해주고 뭐 이런 선전 활동 해주면 뭐 한 자리 잡을 수 있대 출세할 수 있대. 지금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안보 위험은요. 태영호 같은 사람이죠. 네. 태영호가 국회도 가서 우리 일반 탈북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남쪽 사람들도 상상 못하는 뭐 전국 비밀리까지 접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태영호 자체 인간성 자체가 정보 팔아먹고 이랬던 놈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국회에다 놨으니 이거야말로 진짜 안보 위험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지성호도 같죠. 지성호랑 태영호랑 다 같은 거예요. 다 범죄자고. 그렇죠. 범죄 혐의로 받던 애들이죠. 또 우리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건 지성호 같은 경우는 뭐 해외에 가서 뭐 저기 연설도 하고 출세했어요. 뭐 트럼프가 초청해서 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NK 지식인 연대라든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NED라든지 국제적으로 어디를 흔들기 위해서 지금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지금 뭐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이런 국제적으로 돈과 조직이 조금 개입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강한 의심을 하고 뭐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허강일하고 통화하는 그 박상학 대표 그 사람도 무슨 북한 자유연대인데 그게 영어 이름이 웃겨요. Fighters for Free North Korea인데 파이터즈 지난 시간에 뭐 테러 얘기하셨습니다만 상당히 과격하고 삐라를 실제로 뭐 날리는 일도 많이 했고 박상학 그렇죠. 대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오히려 국정원에서 떠받드는 탈북인들이 지금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도 지금 한국 사회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두 분 너무 오셔서 뭐 힘든 사연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리고 홍강철님은 아직 3심은 끝나지 않았죠. 1심 무죄 받으셨고 2심도 무죄 받으셨고 대법원은 계류 중이죠. 만 4년 됐으면 4년 지났네요 이제는. 5월 20일이었나 그때 어쨌든 심리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2016년도에 이제 만 4년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 판결 안 나네요. 또 그게 매듭이 지어져야 홍강철님 같은 경우는 1심 무죄, 2심 무죄 받았는데도 지금 대법원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정착지원금이라든지 아무런 뭐 저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못 받으셨어요. 저는 그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집사람 잔등에 그 마리처럼 딱 붙어서 살고 있죠. 장가 잘 갔지. 저 이 남한에 와서 제일 큰 이게 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장경욱 변호사님이나 이런 박준행 변호사님이나 이렇게 주변에 정말 그 고상만 형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만난 거 그게 제일 큰 복인 것 같고요. 그 남한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우리 기원민지 우리 집사람 만난 거 그게 아마 그 최대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제 그 인생이 여기까지 오자고 지금까지 그런 그 일들을 거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홍각철님은 그 북한 건달이 말하는 태영호라고 그 A4 용지로 139페이지 지금 자료도 준비하셔서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되게 재밌고. 김현희님도 책 하나 쓰셨죠? 네, 나는 대구에 사는 평양 시민입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대구로 가셨어요? 제가 하나원에서 나올 때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대구가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난 어디 가야 되냐 하니까 제가 패션 디자인 양복 옷 하는 사람이잖아요. 북한에 평양에서. 계실 때 재단사. 그러니까 대구가 패션 도시다. 당신은 대구 가야 살 수 있다. 그래서 뭘 모르는 거죠. 우리가 뭘 모르고 대구 갔어요. 실제 가보니까 뭔 패션 도시야. 천연 염색공단이에요. 실제 제가 가려면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쪽에 와야 뭔가 동대문이나 네. 이런 데 할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국정원이나 꼭 하나원이나 다 같으니까 국정원에서 네. 하는 거니까 왜 날 걸로 보냈을까 하니까 일부러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왜냐하면 네. 제가 서울이나 경기도에 살았으면 네. 제가 혼자서 4년을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감옥 갔다 오고 감옥에 10개월 있으면서도 일전 한 푼 누구 도움도 못 받고 사람 만난 적도 없어요. 누구도 없으니까. 네. 그랬는데 그 서울에 있었으면 그런 뭐 강화문이나 이런 데서 한반도라던가 뭐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 만났을 건데 대구에 있으니까 단 한 명도 그런 사람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부러 날 그런 껄통이다 하면 안 되겠나요? 하여튼 그런 그런 지역에 좀, 보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들으셨듯이 좀 합리적으로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도움, 그리고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평화에 도움이 되는 그거를 부탁드리는 거지, 지금 정상적인 안보 활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짜 코미디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저희가 방송을 준비했고 뭐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나는 대구에 사는 평양시민입니다. 네. 그리고 홍강철 님도 책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쓰고 있는데 이제 몇 년째 쓰고 있습니다. 달라붙어 쓰게 되면 뭐 한 20일? 그래서 그 정도면 쓸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자꾸 거기에 손이 안 갑니다. 네.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6.15 선언 관련해서 북한에서 생각하는 통일, 뭐 통일 교육, 뭐 이런 것들, 그리고 6.15 선언의 의미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번 다뤄볼까 생각 중입니다. 뭐 중간에 또 뭐 특별한 뉴스가 있으면 조금 바뀔 수도 있고요. 뭐 못하신 얘기 많겠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